통일이 되면 군대는 없어질까요?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내 아들, 내 자녀는 과연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군대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군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70년 넘게 분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북한 주도의 통일, 남한의 군사적 북진 통일, 그리고 충돌 없는 평화 통일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방식이든 통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북한 주도의 통일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냉전 시기 체제 경쟁이 극심했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던 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완전히 허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 침공으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고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와 군 주요 인사 수십만 명을 해외로 철수시키는 계획까지 검토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북한이 한반도를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의 토지와 산업, 금융 시스템은 국가 소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체제의 핵심 인물과 자본가 계층, 그리고 상당수 시민들이 국외로 탈출하려 할 것이며 이는 베트남 전쟁 이후 발생한 보트피플 사태와 유사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이 군사적으로 북진에 통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 붕괴로 무너지고 그 공백을 틈타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이 북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처럼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전쟁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군사적으로 통일에 성공하더라도 그 대가는 막대합니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비용, 파괴된 인프라 복구,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규모 병력 처리까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비용은 수백, 수천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북한의 영토와 지하 자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육로가 확보될 경우 통일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 시나리오입니다. 무력 충돌 없이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남북이 각각의 정치체제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한 채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연방제 방식과 한쪽 체제로 완전히 통합하는 흡수통일 방식입니다. 연방제는 이론적으로 평화적이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흡수통일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전쟁 없이 통일을 이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치로 약 3천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당시 동서독의 1인당 GDP 격차는 약 23배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실업과 지역 간 차별, 통일 세금 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최소 20배에서 많게는 50배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남북 통일이 독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긴 과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통일이 되면 북한이라는 주적은 사라지지만 군대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주변국들은 통일 한국의 군사적 방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군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징병제 중심의 육군보다는 첨단 기술과 정밀 전력을 중심으로 한 소수정예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처럼 전방에서 수십만 명이 대치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익과 국경을 지키는 스마트한 강군으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일은 감정적인 구호나 낭만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갈등을 전제로 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된 한반도는 더 이상 고립된 반도가 아니라 대륙과 직접 연결된 국가가 됩니다.
통일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